네, 오늘도 저희 연합인표방송 사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이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났죠. 이제 만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고 네. 만났고 이제 얘기가 관련돼서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반미 세력에서 가장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랑 라이벌 관계에 있는 가장 뭐랄까요 양대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두 나라 정상들이 만났는데 예상대로 공동성명은 없었습니다. 아, 네. 타스통신이 공동성명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두 사람이 네. 대면했죠. 예상대로 나왔는데 중국은 전반적인 그 이제 CCTV 이런 게 보도하고 외신들이 그 관측 보도하는 걸 보면은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은 하는데 네. 제재라든가 이런 뭐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는 그런 예, 분석이 예. 나오고요. 이제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이제 회의는 이제 공개가 안 됐고요. 네. 푸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하고 위성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맹들을 네.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모두 발언에서 역사의 변환 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함께 대국 역할을 담당하고 별난이 교차하는 세계의 안정성을 유입하는 지도 역할을 원한다 하면서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해서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기를 원한다. 지난 6월 통화 때는 지지를 원한다는데 이제 외신들은 강력하게라는 네. 표현이 들어갔다는 걸 네. 또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그 군사 이제 지금 사실 가장 그 서방에서 궁금해하는 게 이번에 가서 시진핑이 지금 푸틴이 조금 좀 군사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에서 뭔가 좀 군사적인 예. 그런 걸 했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도 그거는 얘기를 안 했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뭐 대만 이런 게 이제 큰 네.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 당장 도와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는 이제 이 부분은 뭐 푸틴도 그렇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할 거다 하면서 푸틴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면적인 전략 관계가 산처럼 견고하다. 이거는 예전에 그 시진핑이 많이 쓴 것 같은데 푸틴이 그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는 안 쓸 것 같은 문법이네요. 네. 시진핑이 푸틴이 조금 다급한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게요. 오늘 새벽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러시아의 그 친 크렘린 의원들이 그 쇼이구의 국방장관을 러시아 하원이 소환해서 네.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청문회를 가질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 그 몇몇 그 시의원들이 네. 대통령 하야하라는 그런 선언을 그렇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네네. 그게 한 70명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 전쟁에 대한 어떤 최근에 그런 전세가 확 바뀐 데 대한 와. 러시아 내부에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도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글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백악관 쪽에서는 그 작년에도 그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했는데, 네. 올해도 12월 달에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뭐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몰리니까 뭐 북한, 중국, 뭐 이란에 손을 내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몰아치는데 네. 저는 푸틴이 조금 좀 다급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푸틴이 더 다급하고 시진핑이 조금 좀 여유가 있고 뭐 그런 분위기네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그 상하이 협력 그 기구 네.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도 있고 네. 몇 가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정상이 이걸 좀 훨씬 더 활성화하자, 네.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는 뭐 양국이 그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미국 얘기 어제 그 해주실 때 미국이 이제 해외에다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네.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그것도 잘 봐야 된다 그런 거에 관련된 뉴스가 있는 어제도 것 제가 같습니다. 그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예. 직전에 그 무슨 뭔가 그 행정명령 얘기가 있었던 네, 네, 네.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예. 백악관이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미국은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항상 열려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뭐 몇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네. 하면서도 하지만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도 오랫동안 인지해왔다. 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국을 타겟한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덧붙여서 네. 안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바뀔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온 게 그거다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거를 그 심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처음이다. 백악관 자료가 그렇게 또 예.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뭐 초소형 전자공학,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안보, 핵심인 농업 등을 명시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의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걸 아주 이제 아주 더 힘을 줘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양공 작전이네요, 완전히. 그러게요. 외국인들 많이 네. 도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떤 분야는 안 받겠다. 이거는 뭐니 해도 중국을 너무나도 대놓고 타겟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대해서 네. 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제 그 배경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공급망을 비롯한 미국의 그 민감한 데이터하고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거다. 네. 그러면서 한층 날카로워진 지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뭐 사실상 중국 투자 겨냥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특정국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다 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어디를 봐라 중국이라고 우리가 거명을 했느냐 하는데 누가 봐도 뭐 이건 그런데 예. 여기 이제 경쟁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예.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뭐 사실 뭐 중국이라고 대놓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술을 마셨지만 뭐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뭐 중국이라고 명시하면 또 프로도 아니고 그죠? 네. 예. 아, 알겠습니다. 그 미국 국회에서는요. 또 이제 대만 관련해서 대만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공격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 미국 상원의 위원회에서 방금 무슨 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1차 그러니까 네. 위원회에서 네. 통과시켰다고 네.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센 겁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로 외교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를 넘어갔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대만 정책 법안인데요. 대만을 그 한국과 같은 그 준 나토 수준의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교를 한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예. 되면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거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 깨지는 아닌가요? 거죠. 예, 예. 깨지는 이건 이제 거죠. 정말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는 또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위협하면은 국가 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도 제재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크게 변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 메넨데스 이제 예. 그 상원의원이 이거를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은 물론 중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긴장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발효가 되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계속 그 전략적인 모호성 네. 하면서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제 묘하게 이제 줄타기를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깨는 거기 네, 때문에 완전히 깨는 건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백악관은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외신들이 그 소식통들을 해서 취재한 걸 보면요. 지금 국가안보회의 쪽에서 이건 법안이 너무 세다. 네. 그러니까 일부 수정하는 거를 메넨데스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 법안 취지는 알겠는데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건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많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거도 있으니까요. 지금 뭐 외신들도 그렇죠. 선거가 코앞인데 이게 통과될 거라고 아마 메넨데스도 생각한 건 아니고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중국도 뭐 절대 용납 못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거에 나오면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진짜 잘못된 신호다. 그리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이제 엄정한 교섭 제기라는 건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네. 항의를 했다는 네.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변인이 어떻게 이제 덧붙였냐 하면요. 해당 법안이 심지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면은 중미 관계하고 대만 해협
평화 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거다. 네. 심지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래 뭐 정치적인 그 선거해니까 우리도 알겠는데 네. 꿈도 꾸지 마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은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제 바이든이 뭐 거부권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공화당 합 모두가 의회 쪽에서는 중국 문제, 대만 문제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싸움인데 저는 지금 뭐 굉장히 좀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는 미국 의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강하게 보나 봐요. 이런 그리고 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또 이렇게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그 대만 문제에 대한 그 통제권이 예. 백악관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부분도 아. NSC가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아, 의회하고 그렇군요. 백악관 간의 어떤 네. 그 기싸움 같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근데 뭐 미국이 진짜 세게 나옵니다. 예, 그 세게 저기 나옵니다. 예,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근데 또 이거 러시아 관련돼서도요. 대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엄청 센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뭐 바이든도 그렇고 브링컨 이제 예. 그 테러 지원국 지정은 브링컨 국무장관이 네. 실질적인 그 지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거는 이미 러시아 제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오히려 네. 우리 기업들이 예.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도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레이엄에서 두 명의 상원의원이 그저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 발의하면서 그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그러면서 이게 동맹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강한 의지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실제로 표결이 될지 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네, 테러 지원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단교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 쪽의 배상도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어떤 물밑 조정 같은 게 있고 역시 또 이것도 미국과 아. 그 백악관하고 의회 간의 기싸움 아니냐. 와, 그래도 예. 뭐 대단하네요. 예. 최강의 카드 두 개를 동시에 동시에. 예, 네. 대만을 인정하고 테러로 지적을 하고. 네. 오. 그러니까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네. 앞서서 만약에 지정을 하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각오해라 했는데 글쎄 백악관 쪽에서는 대만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이제 의회가 우리 의회하고의 그 어떤 그 영역 싸움 같은 거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너무 세게 나오니까 네. 아유 이건 설마 그런 정도로 지금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불합품 오히려. 싸움인데 예. 참 외교라는 게 이렇게 싸움하는 것보다 외교는 사실 대화를 뭐 싸움은 말리고 뭐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뭐 나쁜 마음이 있어도 만나서는 좋게 얘기하고 그렇죠. 돌아서서 그렇죠. 또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속은 안 하는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테러 지원국으로 지원이 돼버리면 이게 무역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중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과 러시아가. 예. 근데 아까 그다음에 전에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도 네네.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식량이라든가 비료 같은 거를 러시아가 하고 그러니까요.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라늄 같은 것도 지금 제재에서 제외돼 있고 우라늄은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뭐 미국 내 원자력에서도 하지 말라고 막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더군다나 단교 수준이 되면 모든 미국 외교관들이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뭐 수감자 교환 문제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백악관도 그것까지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잘 계산해 보면 역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의회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 네. 생각에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의회가 이건 좀 뭐 불어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거철에 네. 야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예. 못할 것 같아요. 참 이런 뉴스를 이제 들으면서 정말 이제 11월 중간 선거 가까워왔구나 네.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진짜 놀랍기는 하네요. 네. 어떻게 대만을 동맹국으로 하고 글쎄 말이에요. 대테러를 지정하고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공이다 그렇게 사실 선거철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강도까지는 그동안 네, 상당한 없었는데요. 강도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중간에 껴서 눈치를 보는 나라들도 있지만
오히려 중간에 껴서 약간 행복한 표정 관리를 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죠. 김 대표님은 거기가 어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멕시코가 그런 아, 그래요? 걸로 그렇게 멕시코요? 지금, 예, 블룸버그가 쫙 분석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싸움에 끼어가지고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 예.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하고 러번드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2일에 멕시코에 가서 양국 고위급 대화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경제장관이 발표를 한 게 우리가 지금 너희한테 그 반도체 그런 거를 대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냐고 제의를 해왔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블룸버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리쇼어링하고 니어쇼어링.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이제 미국 내로. 외국에 나갔던 이제 기업들이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고. 거고 네. 니어쇼어링은 본국이 아니고 바로 옆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미국의 바로 옆이 멕시코니까. 그렇죠. 멕시코 접경 지역에다가 지금 보니까 벌써 인텔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거기다가 그 반도체 기업들이 거기 네. 이미 그 거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대폭 확대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해서 우리는 지금 막 치여 죽겠는데 멕시코는 가깝고 뭐 인건비도 싸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실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아직도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뭐 그렇겠죠. 이민 문제도 최근에 뭐 미국이 조금 이렇게 좀 제스처를 많이 보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멕시코 장관 얘기는 공급망을 북미 지역에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제품까지 완성을 한다는 그런 거다. 이렇게 네.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 멕시코는 미국이랑 말씀하신 대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구애를 받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런데 그 반대쪽인 중국 쪽에서는 멕시코의 어떤 부분에 이제 지금 블룸버그가 분석을 한 걸 보면요. 중국도 전자제품하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지금 일단 현재는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그 중국의 뭐 훌리 푸동그룹 같은 데가 이미 들어가서 큰 그 산업단지를 그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 다 미국에 수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고일 관세를 중국에서 들어가면 관세가 너무 보복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들어가면은 네.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멕시코 쪽 얘기도 그 접경주 주지사 얘기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주가 정말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서 니들이 안 오고 배겨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쇼어링에서 저는 이게 리쇼어링이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네. 이렇게 또 니어쇼어링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 니어쇼어링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중국 옆에 있지만 항상 네. 뭐 우산 장사가 울면은 무슨 뭐가 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양면입니다. 양면입니다. 예, 그래도 멕시코가 거기서 잘하고 있네요. 예, 또 뭐 멕시코는 이런, 미국에 붙어 있고 우리는 중국에 붙어 있는데 자, 멕시코는 지금 멕시코는 예. 좌파 정권인데 말이죠. 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리쇼어링 그 미국으로 그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면 주변국에서 더 걱정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요. 또 멕시코 같은 나라는 이런 식으로 또 좀 뭐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는 거라고. 러먼드 장관이 네. 그 당시 그때 지난 10일에 갔을 때 그 반도체 쪽 얘기도 한 모양입니다. 네. 너희가 여기서 뭐 제조 같은 거 음. 이런 걸 네.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 네. 그 얘기 드렸죠. 미국 백악관이 전략 비축률 그렇죠. 예, 예. 네네네. 80달러 네. 밑에 내려가면 예. 된다는 그 블룸버그 예. 관측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오늘 새벽에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뭐라 일단 그랬냐면은 부인을 했군요. 우리가 그렇게 무슨 뭐 트리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뭐 80불 이하로 내려가면 사겠다는 뭘 그렇게 뭐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고 해도 2023 회계연도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살짝 얘기해서 이제 어제 김 대표님께서 월가가 이게 80달러가 미국이 하니까 이제 그걸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예. 니들 헷갈리지 마라 뭐 해가지고 하는데
더 그러니까 뭐 감춰놓고 여기 없어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준에서 항의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유가 안 떨어지면 인플레이션도 힘들고 대법관에서도 항의했을 것 같은데요. 숫자를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어제 유가 또 많이 빠져갖고 85불쯤 갔거든요. 그렇죠. 85불 갈 때 한번 보죠. 사는지 안 사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저희가 이제 빠르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요. 지금 세계 성장률이 조금 하향 계속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피치가 했는데 전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을 다 낮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네. 내년은 조금 내렸고요. 올해는 보니까 세계 성장률이 한 2몇 네. %대였죠? 그러니까 네. 뭐 중국도 그렇고 세계 성장 둔화 때문에 우리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시장 둔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둔화 같은 것도 이제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올해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플레는 한 5% 정도를 보내요. 올해는. 그러다가 내년 말에는 1.5%로 둔화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봤네요. 네. 예, 1.5%라. 뭐 어떻게 사실 요즘 상황에서 보면 약간 좀 이상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피치 보고서 같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 격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굉장히 업데이트 돼 있지만 네. 뭐 아무래도 그냥 쫙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뉴욕이와 하듯이 그렇죠. 어제 그제 지금 이틀 사이에도 변하는데 그러니까 좀 음. 그렇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한국이 금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근데 됐으면 좋겠네요. 유로존은 뭐 침체를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장이 마이너스 0.5%. 네.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은 확실히 좀 나쁘게 예, 보는 것 유럽은 굉장히 같습니다. 나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참 그래도 한국은 그나마 상향이라는 거는 그나마 좀 잘 버틸 나라라는 전망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뭐 글쎄요. 어쨌든 뭐 이런 요즘 뭐 하도 힘드니까 이런 뉴스라도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 이게 있네요. 어저께 또 좀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파타고니아 창업주가 이게 뭐 회사를 뭐 지구에 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번 쉬나드라는 올해 네. 이제 우리나라로 84살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네.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제 처가 굉장히 아웃도어에 관심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전에 미국 출장을 갈 때 예. 이걸 하나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네. LA에서 막 시는데 매장도 없어요. 가보니까 세일도 안 하더라고요. 네, 세일 잘 안 합니다. 비싸요. 예, 그래서 비싸고. 사오면서 뭐 이렇게 비싼 걸 사나 하고 수월털되는데 보니까 뭐 암벽 등반에는 아주 네. 뭐 거의 그냥 그야말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네. 이분이 아주 대단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제발 네. 몰랐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비상장사인데 100% 지분을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몽땅 다 한 30억 달러 되는 게 다 기후위기하고 예.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자기는 뭐 자동차도 아주 작은 거 몰고 다니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IPO 하고 나서 기부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내가 돈 욕심이 나니까 안 된다. 그냥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야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예. 예. 사실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은 것도 창업주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문제 예. 뭐 이제 원당 같은 것도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만 그렇죠.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주한미군이 있었는데 북한산 암벽 등반로도 이분이 일부 열었다네요. 예. 그래서 저는 대단합니다. 참 요즘에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하는데 참 좀 예. 본받아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암벽 등반 관련돼서 굉장히 특화돼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는 건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글쎄 뭐 훌륭하다고 할까 뭐 이런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까? 했더니 네. 내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 참 참 멋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예. 만하고 참 이분 오시면 제가 대학로에서 고추장 삼겹살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조만간 저기 위인전 책 하나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컴퓨터도 안 쓰고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안 쓴다고 하는데 알려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정말 저희가 실제로 한번 인터뷰 해볼 수 있으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어떻게 추라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영태 기자나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이마란 기자. 이만한 기자한테 얘기해서 메일 한번 계속 보내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